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네, 제가 종로로 오면서 계속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전직이 궁금하네. 혹시 선생님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듣고 오면서 내가 할 게 없네.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직이 혹시 학원 강사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유 많이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추위를 좀 잘 타가지고요. 내복을 아직 안 벗었거든요. 코트까지 입고 왔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이 히터 좀 끄자고 했는데 이미 꺼져 있더라고요. 이 안에 지금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지금 땀이 나요. 이 내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었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요. 잠깐 제 소개하고 제가 애터미 성공의 길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15년 동안요. 영업도 하고 자영업도 했다가 또 영업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15년 동안 자영업도 하고 영업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밥은 먹고 살았는데요. 우리 집의 가정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고 계속 내가 뭔가를 하나 했다가 그만둘 때마다 빚이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빚만 쌓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참 내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대로 따라서 살아보려고 2달 동안 제가 무진애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경제관념이 있으신가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총조합을 해보면 이래요.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하라. 고정지출을 정해놓고 줄여나가라. 카드를 없애라. 빚을 빨리 갚아라. 물건을 살 때는 적어도 3번은 고민해라. 아이에게 투자하지 마라.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다. 커피값을 아껴라. 담배값을 줄여라. 그리고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제가 진짜 그 책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진짜 2달 만에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일하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리고 우리 집의 빚은 우리 남편이 교육 공무원이었으니까 은퇴하는 시점 되어서 일시금으로 타서 갚아버리면 빚은 제로. 노후는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하려고 찾아갔던 직업이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은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계약만 계속 할 수 있으면 은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이 생각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희 언니가 우리 갑상선도 한번 검사해 볼래? 나 갑상선에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자 이러고는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저희 언니는 괜찮고 제 목에 큰 혹이 보인다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다가 조직검사를 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쩌면 암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진짜 좋고 만일에 암이라고 해도 충격을 덜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병원을 저희 언니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갑상선 암인데 이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아주 오래됐는데 몰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임파선 오른쪽 왼쪽에도 다 전이가 됐고 성대 쪽에도 전이가 되어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시부리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 주세요라고 했고요. 저희 언니가
어쩌노 미영이 암이란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언니가. 제가 정신 차리라고 동생한테 보낸다는 게.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암이래, 나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해야 돼, 빨리 와줘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혀가지고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간 사람이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수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는 가족 중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암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갑상선 암은 동위원소 치료라고 해서 방사선 알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알약을 상태에 따라 몇 미리를 먹느냐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180ml를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3일 동안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혼자 병실에 삼중창 삼중문을 해놓은 곳에서 혼자 그 방사선 약을 먹고 3일을 물을 계속 마시면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제가 방사선 약을 딱 먹는 순간 제 몸에서 방사선이 피폭이 되겠죠. 그래서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다 죽여요. 근데 암만 죽여요?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죠. 계속 굿하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튼튼해가지고요. 제 인생에 날씬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날씬? 뭐 445? 그런 게 뭐야? 이 세상에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튼튼한 몸을 갖고 있어서 운동하다가 픽 쓰러지거나 막 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구토해 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했는데도 구토를 안 했었는데, 정말 병원에 있는 동안은요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요. 계속 토하고 기운이 없으니까 계속 잠을 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혀가 마비되어서 맛을 못 느껴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6개월을 쉬었어요. 6개월을 쉬면서 제 몸에 좋다고 하는 산삼도 먹고 침대도 바꾸고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도 바꾸고, 물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진짜 저를 위해서 6개월 동안을 모든 걸 다 바꾸고 채식으로 하면서 제 몸을 추스렸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제 스폰서님이신 강정호 총장님 저한테 해모임을 권유하는 거예요. 미영씨 해모임 한번 먹어봐, 암 환자들이 먹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됐어요, 나 산삼 먹고 있는 여자예요, 무슨 일은 검증도 안 돼갖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하면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복직을 하러 나갔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쾌재를 좀 불렀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려서 암보험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조건 계약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체력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정호 총장님이 저한테 해모임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4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요. 5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때 뉴스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먹을 이유가 없겠네. 그래서 제가 그 해모임을 복용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갑상선 혹시 나는 질환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좀 있으시네요. 갑상선 환자들은요 기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거의 시장 한번 보고 나면 자야 되고 방 청소 한번 하고 나면 자야 되고 쇼핑 한번 하고 나면 자야 돼요. 이게 정말 방바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갑상선 자체가 없는 사람은 체온 조절이 안 돼요. 이 보일러 같은 역할을, 몸 안에 보일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체온이 확 떨어질 때가 아주 많았는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갑자기 제 체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해요, 저 잠깐만 잘게 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 자고 일어나야 돼요. 5분 10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 친구한테 야 미안해 나 자야 돼 무조건. 그리고 밥 먹다가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 내 친구는 밥 먹다가 친구는 자고 있고 식당에서 뻥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4개월치가 30만 6천 원, 한 달치 7만 6천 5백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많이 갔을까요? 아주 많이 갔을까요? 그렇죠. 아주 많이 갔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회원가입도 정말 많이 했고요. 제품도 진짜 많이 샀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매력적이고 정말 제품도 좋다고는 알겠는데 나는 쓰겠는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는 권유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한 번 정도는 사겠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못 쓸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많이 갔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한 달치가 70만 원, 8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76,500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화장품을 전달을 받고 저한테 필링하고 팩을 날마다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별로 피부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도 어떻게 제가 애터미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진짜 매일매일 필링하고 팩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제 피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 피부 좀 봐줄만 하죠. 네, 원래 제가 이 피부가 아니에요. 원래 제 피부를 애터미 하기 전에 제 피부를 아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제 가족과 제 지인들은 알죠. 모공이 굉장히 넓었고요. 화장을 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어요. 특히 코하고 요 볼 주변에. 그리고 늘어져 있었어요, 피부가. 그리고 굉장히 칙칙한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악지성이거든요. 한 10시쯤 되면 정말 얼굴에 개기름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은 없어요. 지성이다 보니까. 근데 수분이 없다 보니까 탄력이 없어서 피부가 늘어져 있는 피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품을 쓰고 제 피부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세트가 한 개 값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두 번 놀랐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얼마를 벌 건지 수입을 결정을 해라.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버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0에서 700만 원 버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접어두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벌 생각을 해라. 아이에게는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해라. 돈이 없을 때는 제발 아껴서 저축할 생각 좀 하지 말고 돈을 펑펑 써라. 어차피 펑펑 써도 돈 얼마 없으니까 얼마 못 쓴다는 거죠. 그런 강의를 듣는데요, 제 가슴이 쿵탕 뛰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제 스폰서님이 저를 말리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스폰서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세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빨리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전업하면 안 된다. 경험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되면 그때 해야 된다라고 말리셨는데 저는 봤거든요. 뭘 봤냐? 성공을 본 거예요. 오, 애터미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공하겠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 보장됐다라고 하면 길게 오래 할 게 아니라 빨리 하고 그 목표 지점까지, 왜 상한선이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한 거예요. 한 3개월쯤 지나서 우리 스폰서님도 전업을 하셨는데 그 위에 스폰서님들께 볶여가지고 하셨어요, 전업을. 네, 지금 파트너가 나와서 열심히 뛰고 너 뭐 하는 거니? 막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한 12년, 만 12년, 횟수로 하면 13년째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일을 했던 시간들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제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성공자가 되었고 시간과 경제의 자유함 속에 정말 나의 스케줄은 내가 정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이러면서 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루어낸 이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성공의 길이에요. 길. 네, 성공. 여러분들은 성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큰 거든 작든 내 인생에서 나는 나 성공했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봤어. 또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 성공이라는 걸 해봤어. 아무도 안 계세요? 어머나, 어떤 분들은 있긴 하던데. 옛날에도 나 해봤어. 옛날이라도 내 성공이라는 걸 해봤어.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이 성공이란 걸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제 기준의 성공은 연봉 1억이에요. 월 1,000만 원 벌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막 이런 걸 꿈꿨지만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만 계속했어요. 근데 애터미를 딱 만났는데 성공하겠다, 이게 보인 거예요. 왜 그게 보였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애터미를 선택하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나도 할 수 있을까 요거예요. 나도 성공할까?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나도 가능할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쉽게 결단을 못 내리죠.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애터미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다, 누구나 다 성공한다, 아무나 다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맥이 없는데, 나 진짜 말 못하는데요, 저 정말 물건 잘 못 파는데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Why? 왜 모든 사람이 성공할까? 모두가 성공한다.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말씀을 빌리면,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게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하지만 애터미에서의 기적은 성공을 못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애터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제품력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쓸 생필품. 근데 이 제품이 정말 품질이 우수한데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생필품이라는 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무덤덤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쓸 생필품에 가슴이 뛰는 분들은요, 빨리 성공할 겁니다, 아마. 근데 보통은 어차피 쓸 생필품 해도요, 그게 왜? 왜냐? 생필품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소비하고 죽을 때까지 쓰는 건데, 굳이 생필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내 성공에 좌지우지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필품은 내가 막 의식가지고 얼마나 좋은 걸 쓸까, 얼마나 비싼, 이렇게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면 마트 가서 하나 사는, 그게 생필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화장품 쓰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면 휴지 쓰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애터미가 판매하는데, 만일에 이 제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생필품인데, 이 제품이 진짜 좋은데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신 건가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회사가 이미 좋은 제품을 싸게 팔도록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냐? 애터미의 경영 목표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 감동,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고객을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경영 목표 1번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또는 이걸 누군가와 나누어 쓰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 정책하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게 애터미 제품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똑같은 품질을 놓고 봤을 때 이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만일에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애터미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판다면 팔면 팔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을 측정해 놓은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마케팅 플랜 때문에 그래요.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아까 마케팅 플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특징도 아주 잘 설명하셨는데 그 특징 중에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없네요. 해외에 가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단계라는 이 인식 때문에, 다단계를 하면 안 돼,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거야 라는 이 인식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데, 해외 쪽으로 가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도구 총단장님께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입비,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막 침을 튀기시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데 무덤덤했어요. 저게 왜?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성공의 조건에 어마어마한 제도인지를 해외를 후원 다니면서 알았어요. 해외를 후원 다니다 보니까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입비와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 다 없다 하면요, 전부 다 놀래요. 진짜? 정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성공한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몇 분 빼고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성공의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 1월 24일 날 터키를 갔었어요. 2월 4일 날 이제 돌아왔는데 터키에 해외 후원을 이제 간 거죠. 왜냐하면 터키는 자가격리라는 게 없고 이미 위드 코로나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격리하는 게 없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간 건데, 갔던 이유는 그냥 파트너들이 나와서 좀 열심히 한다고 간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선수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그룹에. 제 그룹에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터키로 날아갔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도 많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두 번째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에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원마켓 글로벌. 아까 그 부분도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상해가면서 들으니까 진짜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원마켓 글로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원마켓 글로벌이라는 건 언젠가 내 밑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해도, 능력 없어도, 인맥 없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도 애터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는 열정이 없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미치고 싶은데 안 미쳐져요. 이런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성공의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단 안 미쳤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겠죠. 미치면 빨리 가지만 안 미치면 좀 느리다는 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 차이인 거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아니다. 성공을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합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아니면 대를 이어서 하든 끝까지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 플랜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들은 거를 내가 풀어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 풀어도 보고, 또 외우면서 또 풀어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마케팅 플랜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수당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마케팅 플랜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회사가 알아서 따박따박 제 날짜에 수당을 줘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마케팅 플랜을 이혜준 총단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커피숍에서 A4 용지에다가 N가까지 정확하게 풀어주셨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그냥 훅 들어왔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저요 마케팅 플랜이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알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들었는데 그게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케팅 플랜을 딱 듣고는 이거 성공하겠다, 나 한 3년 정도 하면 1,000만 원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성공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장님은 어려웠던 적 없으셨어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죄송해요, 저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좀 얄밉죠? 왜냐하면 힘든 걸 경험하지 않았다, 다 잘 풀렸다가 아니라, 힘든 게 있어도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5천만 원을 보고 갔으니까. 아니 제가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데 5천만 원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하는 이게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 힘든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야 50만 원만 벌어봐도 좋겠다, 진짜 애타면서 난 200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다가 어려워, 반대에 부딪혀, 좌절해, 가족이 반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벌자고, 내가 이거 참아가면서 해야 돼, 내가 이런 무시까지 당하면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5천만 원이 보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미칠래야 안 미쳐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미쳐.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애터미 얘기하는 거, 입만 열면. 제가 처음 애터미를 하면서 주변 정리부터 했어요. 왜?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되겠네, 나 성공하겠네, 3년 정도 하면 1,000만 원 벌겠네, 이런 걸 봤기 때문에, 확신이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사실, 성공한다는 건 사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애터미만 하려고. 주변 정리를 뭘 했냐면, 맨 처음 우리 남편, 저희 남편이 제가 보험을 하다가 우리 집에 물건들이 막 들어오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당신 또 뭐 해? 그래서 제가 애터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보험에다가 뼈를 묻겠다며, 보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 또 다른 걸 해? 도대체 명함을 몇 개를 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알아봐. 당신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당신이 직접 알아보고, 만일에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나를 좀 말려. 그런 내가 안 할게. 그런데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하지 마 그랬어요. 방해라는 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밥도 잘 못 차려주고, 집도 좀 잘 못 치우고, 애들도 잘 못 챙겨주고, 그리고 지방 후원도 가게 되고, 세미나도 가게 되고, 1박도 하게 되고 할 텐데, 그거 한다고 뭐라 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알아보더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애터미 하면 이제 뭐 검증 다 끝났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다 생겼고 애터미 하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다음에도 안 나오고 검색했더니 구글에 10분짜리 회장님의 강의가 11편이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11편을 다 봤대요. 다 보고 나니까 CEO도 괜찮은 것 같고 제품도 그만하면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고 남한테 피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더라고. 근데 학교 엄마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남편이 교사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학교 엄마들, 우리 아이들 엄마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부인이 다단계 한다고 소문나면 자기 학교 못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그 약속은 지키겠다고 하고, 학교 엄마, 제가 제 생각에 야 학교 엄마들 참 운 없다. 우리 남편이 교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얘기해서 같이 성공을 했을 텐데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 인맥, 제가 영업하면서 만난 인맥, 내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전달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큰애가 그때 고2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업을 막 하면 고3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고3이니까 12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럼 이제 중학교를 갈 텐데 우리 아들 밥 차려주고 밥 챙겨주고 반찬하고 그러려면 내가 시간이 뺏기겠더라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설득했어요. 여보, 우리 둘째 대안학교 보내자. 기숙사가 있는 밥 안 해주려고. 이유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안학교에, 국제학교에 보내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겠다. 애터미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학비랑 이거는 당신이 좀 대출받아서 좀 해줘. 이런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 동생이 한 달 만에,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살았는데 제 동생은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제 동생에게 전화하고 제품도 보내주고 막 애터미 막 설명했는데 계속 됐다 마 니나 해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를 하니까 제 동생이 자꾸 그러면 소개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진짜 소개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야 그러면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직접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렇지, 내가 언니보다 좀 똑똑하지. 그러면서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때 부산에 이렇게 지방에 세미나를 회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하셨거든요. 그 세미나를 갔다 오더니 언니야 이거 안 하면 바보 아이가 무슨 이런 게 다 있노 하고 저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산에 후원을 다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체력도 너무나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비행기 타고 다녀라. 야 비행기가 비싸서 못 다닌다 그랬더니 에어부산 저가 항공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가 항공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후원을 다녔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명아 너 요즘도 부산 다니냐? 그랬더니 근데 니 얼마 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3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7만 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야, 니 대단하다. 어떻게 37만 원 벌면서 부산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후원을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6개월 동안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단 6개월이 지나면 적어도 100만 원은 벌 수 있도록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남편이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해. 알겠어요. 왜? 그랬더니 당신 37만 원 벌어?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다니고 우리 아들을 대안학교를 보내자고 얘기를 해?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당신 잘 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제가 제 거를 딱 보여줬어요. 여보 봐라. 나 3개월 됐는데 37만 원이야. 나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 강정웅 총장님 걸 딱 보여줘서 봐라. 100만 원이야. 우리보다 1년 6개월 먼저 시작한 이혜정 총장님이 딱 보여줘서 봐라. 300이야. 내가 지금 37만 원인데 내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100만 원 갈 거고 그 다음에 300만 원까지 간다. 나 이거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사실은요 저 300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면서 300, 400은 평균적으로 벌었어요. 근데 제 생각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본 건데 그 얘기까지 하면 공무원이 우리 남편이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고
300만 원까지 얘기했더니 설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20년을 넘게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받았던 월급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 정리를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전적으로 했는데, 저는 3년 동안 해서 1,000만 원 생각했는데 3년 안 걸렸어요. 2년 만에 월 1,000만 원 갔고요. 3년 만에 연봉 2억을 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초창기의 성공자분들이 3년 만에 1,000만 원 벌었고 2,000만 원 벌었고 3,000만 원 벌었습니다 얘기하는데요. 그거 보고 나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지금 5년째 하는데 200도 못 벌거든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애터미가 그때 성장기였거든요. 매년마다 200 몇 프로, 300 몇 프로 막 이렇게 400 몇 프로씩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한 거고요. 지금은 애터미가 성숙기예요. 성숙기에는 2년 만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어려워요. 물론 전부 아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는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과 인맥과 운과 영향력에 따라 빠른 속도의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짧은 시간 안에 버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미쳐서 일을 하면 2년, 3년 만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능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능력과 인맥과 운과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속도가 빠르지만 대부분은 옛날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어때요? 내가 애터미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내가 5년에서 오토 판매사, 내가 10년에서 오토 판매사 됐다 하더라도 그건 안정적으로 나오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값진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10년에 200만 원 만드세요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아까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안정적인 소득, 21세기에는 시스템 소득을 가진 자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분면을 얘기하죠. 봉급 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 직종. 와, 저 지금 금방요 등줄기에서 땀이 쪼르르 흘러내려요. 진짜 열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자, 대부분 여기잖아요.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죠. 봉급 생활자는 정말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세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을 돈과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자영업자랑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죠. 본인이 시스템이니까. 내가 일을 딱 그만두는 순간 그 모든 소득은 끊어져요. 그리고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이 사업가가 있는데, 이 투자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지금 주식도 하락하고 코인도 떨어지고 영끌한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신 분들, 특히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지금 난리가 났죠.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투자는 우리가 못해. 자, 그러면 사업가잖아요. 만들어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일. 그래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체계죠, 체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체계는 미팅의 체계예요. 미팅, 세미나, 미팅, 세미나, 미팅, 세미나, 모든 게 미팅으로 이루어져요. 소비자 미팅, 사업가 미팅, 뭐 부업자 미팅, 리더 미팅, 이런 미팅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미팅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미팅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그죠? 이쪽은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을 추구해요.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요 위험하죠. 그리고 투자가 들어가죠. 투자하고 위험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평생 동안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 이쪽 분야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받는 교육이 여기 안정적인 거, 절대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다가 인생 말아먹어. 안정적인 삶이 최고야 라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애텀이라는 비즈니스, 사업을 해보려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 노력을 투자하다가 조금만 뭔가 어려워지면, 조금만 어려워진다는 게 뭐냐,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질 때, 이러다가 빚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집에 물건이 쌓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이쪽으로 자꾸만 내 의식 여기로 오던 게 아니야. 다시 자꾸 돌아가요. 안정적으로. 괜히 이렇게 위험한 거 하지 말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템 소득을 완성시키지를 못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나의 결단은 시스템 소득으로 가는 일, 이걸 내가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진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자영업을 해서 말아먹었고 영업했는데 잘 안 됐고 이걸 15년 동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돈 투자한 거잖아요. 돈 투자해서 가게 얻고 그 안에 인테리어 싹 바꾸고 물건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1년만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3년은 버텨야 되는데 3년을 버틸 자본이 없었어요. 왜 빚내 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문 닫아버렸어.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실패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망각 증세가 있어가지고요. 또 막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자영업을 하면 자신이 생겨. 그래 또 빚내가지고 또 죽집을 했네. 1년 동안 열심히 죽만 수다가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또 빚이 생겼어. 그렇게 내가 돈을 투자해서도 내가 성공이란 걸 못했는데 애터미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축적시키면 성공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미친 듯이 한 거죠. 안 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 많은 빚, 막막했던 나의 노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희망을 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why, 왜 성공하냐,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성공하는지를 알아야 몸이 움직여요. 대부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때문에 고민하지만 이 성공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공하냐 못하냐를 갖고 흔들리지 마세요.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려면 내가 언제 갈 거냐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언제 내가 몇 년 만에 갈 거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성공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이미 성공이라는 건 보장된 건데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인데 저희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하면요,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집에 바로 못 가요. 왜냐하면 제 몸에서 남아있던 방사선이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암 환자들이 모여서 요양하는 요양 그 병원이 있어요. 그 요양병원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때가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은 거의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 혼자 요양병원에서 있으면서 그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감사가 생겼어요. 기독교인들은 늘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말이 감사인 거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 내면에서 내가 잃은 건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갑상선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걸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이거였어요. 아, 신은, 하나님은 늘 살아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는 건 사실인데, 내가 내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어떨 때는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고 어떨 때는 내 기도도 안 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과 내 생각 때문에 어떨 때는 살아있다, 어떨 때는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분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늘 여전히 있었어. 근데 애터미가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애터미의 성공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 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내 행동을 보아하니, 내가 사람을 컨택하는 걸 보아하니, 아, 나는 성공 못할 것 같다, 어떨 때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성공 못할 것 같다가 좌절했다가, 내가 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어떨 때는 성공할 것 같다, 어떨 때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이 성공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게 보장된 거예요. 확정이에요. 확정이라고 하면 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러면 언제 거기에 도달할까, 이걸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why, 왜 성공하냐,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ow예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빠르게 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사업 진행 방법인데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에어코아를 실천하면 돼요. 이건 방법이에요. 진행 방법. 자, 성공의 8단계를 잘 모르고 에이코아를 잘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할까 못할까요? 그래도 해요. 그만 못한다고 나와. 못한다고. 성공을 해요. 그렇죠. 속도가 떨어지겠죠. 내가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에이코아를 열심히 실천하면 좀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고, 그걸 안 하고 못한다면 좀 더 느린 거지. 에이코아 안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해요. 성공의 8단계 모른다고 해서 성공의 8단계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은 해요. 단 성공에 올라갈 때까지 늘어지는 거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우 방법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에이코아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죠. 꿈과 목표 설정 진짜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꿈과 목표 설정을 못해요. 애터미와 타 네트워크의 차이가 뭐냐, 이 Y에 있어요. Y. 우리는 왜 성공하냐잖아요. 자, 다른 데는 1번 꿈과 목표 설정 안에서 찾아요. 이 꿈, why, 내가 왜 하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이 두 가지, 애터미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요건 없어요. 왜 성공하냐, 요것만 있어요. 내가 왜 하냐, 이 일을 왜 하냐. 자, 우리는 왜 모두가 성공하냐와 how,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거기에서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에 요거 찾으셔야 돼요. 나는 왜 하냐, 이거. 나 애터미 사업 왜 하려고 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선뜻 제 꿈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있어요. 그게 명확하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내 꿈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평범하신 분들 중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 있는 내 꿈은 내가 이걸 왜 하냐 하면,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서.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이란 잘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걸 골고루 여한 없이 다 해봐서 내가 죽을 때,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다 해봤어, 다 누려봤어,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삶. 아, 저 이 박한결 회장님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데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성공을 못했고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이렇게 빨리 했는지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꿈은 있었어요. 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있었어. 그런데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고 꿈도 구체적으로 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바램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정말 돈을 원 없이 쓰고 싶죠? 정말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고 싶잖아요. 바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정확한 꿈과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잘 살아봐야 된대요. 여기는 잘 사는 분도 계셔요. 나는 원 없이 좋은 집에 살아봤고 나는 원 없이 좋은 차 타봐서 사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그분은 잘 사는 부분을 나는 현금을 많이 갖고 싶다라든지 뭐 현금도 갖고 있어. 그러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잘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공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죠. 그게 나의 분명한 꿈이에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예요. 제가 성공을 하고 나서 제 소득이 많고 또 이 소득이 매주 들어오잖아요. 매주마다 저는 주급으로 60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600만 원 받으니까 다 쓰고 또 나와. 그죠? 다 써도 또 나와요. 굳이 움켜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써야 되겠다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쓰는 거죠. 가장 좋은 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쓸 수 있는 거.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엄마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저희 큰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집에 냉장고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돈 썼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잃으려고 돈 버는 거야. 나 엄마한테 많이 쓰려고 돈 버는 거야. 우리 친정엄마한테 저희 시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드리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쌓여요 통장에. 저희 엄마는 쌓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자꾸 누가 오면 돈을 주셔. 자꾸 오는 사람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쌓이진 않는데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쌓여요. 쌓여. 예, 저희 어머니 통장에 제가 매달 그냥 자동이체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있어도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내고 아니면 n분의 1로 나누면 이런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다 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멋진 삶. 그런 삶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저 안 그랬거든요. 명절날 되면 시어머니한테 10만 원 드릴까 20만 원 드릴까 고민하죠. 마음은 20만 원 드리고 싶지만 내 현실은 10만 원이야. 그래서 10만 원 10,000원짜리 10장을 넣거나 뭐 이렇게 좀 두껍게.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죠. 어느 순간 제가 연봉 2억 클럽에 들어가면서 김장을 안 하는 며느리가 됐어요. 김장 때가 되면 어머니 저 바빠가지고요 김장비 보내드릴게요. 그래 너 바쁜데 오지 마라. 명절 때 되면 저희 모든 시댁 식구들 다 그냥 펜션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음식하지 말자고 하고 먹고 이런 것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해도 돼요. 괜찮아 너 바쁘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게 사랑하고 사랑받고잖아요. 그런 삶. 조카가 결혼하면 신혼여행 내가 다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 여행지 정해. 이거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목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생하게 꿈꾸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 거야. 나누는 삶을 살 거야. 이혜준 총장님 10억 하셨는데 그 순간 저는 고민돼. 총장님 나 어떡하라고 저렇게 10억을 다 기부하시지? 나 10억 다 기부 못하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혜준 총장님을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어 지금. 못 따라가.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서 나 못 따라간다. 이혜준 총장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제 이런. 그러면서도 나누는 삶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 월드비전에 오래전부터 한 명의 아이를 후원했던 걸 13명으로 늘리고 기후변화도 후원하고 SOS도 후원하고 초록우산도 후원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꾸준히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살고 싶으시죠?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신 거예요. 그 애터미를, 정보를 들으신 거예요. 이걸 내가 잡을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좀 더 알아보세요.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꾸준하게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이거 나하고는 아니야 하면 그때 버리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듣고 무슨 저런 사기 같은 일이 다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귀 닫고 눈 닫아버리고 에이 다단계는 다 똑같아 하고 그냥 버리는 선택,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알아본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3개월에 내가 꾸준하게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 이야기 말고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야 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말만 저러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소득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15년 동안 일한 것보다 수백 배의 돈을 벌었죠. 10년 동안 제가 벌었던 총 소득이 50억이더라고요. 2010년도에 416만 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1년도에 5,400, 12년도에 1억 3천, 13년도에 2억 4천, 3억 9천, 5억 9천, 5억 8천, 6억 3천, 10억. 요 10억은 왜냐? 제가 2018년도에 크라운을 가서 일시금으로 3억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20몇 년 동안 갖고 있던 빚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6억 1천, 6억 3천. 실수령액이에요. 실수령액이라는 건 3.3% 주민세 소득세 빼고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 그래서 총 합쳐보니까 50억 되더라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일을 해서 50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소득을 만드는 일이 있나요? 없다고 봐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은 있어. 그런 직업도 있겠죠.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가능하더라. 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의 첫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7만 천 원 들어왔어요. 둘째 달에 14만 9천 원, 셋째 달에 35만 3천 원, 세전하면 3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때 3개월 때 된 이때 친구가 걸려와서 전화 걸려고 얘기한 거예요. 4개월째 69만 8천 원, 5개월째 37만 천 원, 6개월째 140, 7개월째 110, 8개월째 180. 제가 8개월이 되던 때부터 오토 판매사가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이 구간에서 다 포기해요. 뭐야 이거? 내가 쓴 거보다 훨씬 작게 들어오잖아 저거. 아니 내 경비가 더 많이, 나 200만 원 쓰면서 사람들 만나고 제품 쓰고 밥 사 먹이고 커피 먹고 했는데 겨우 나한테 들어오는 수당이 7만 얼마? 14만 얼마? 야 이거 사기다 이러면서 저때 포기해버리죠. 근데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아시면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 때 더 큰 소득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300에서 700만 원 버리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벌기는 훨씬 쉽다. 이때 제가 했던 노력보다 지금이 훨씬 쉽죠. 저 때는 정말 짐들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더라고요. 노공기 털어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강의 한두 건, 미팅 한두 건 하고 5천만 원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된 거예요. 갈수록 일이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확 잡으셔서 3년 후, 5년 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